여러분, TV로 대표되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더니 점점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JOLED라는 회사입니다. 도쿄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337억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3,346억 원이거든요. 이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지금 일본은 굉장히 충격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플레이라는 게 LCD부터 시작을 해서요. OLED로 발전됐다가요. 점점 QLED로 발전이 되는 그런 사태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말입니다. 2015년에 소니, 그 다음에 JDI라는 회사,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일본 기업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최고봉을 자랑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간 공동투자펀드 이것까지 돈을 투자해서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디스플레이의 총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일본 디스플레이 자체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무너진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본이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망했다. TV의 종주국인 일본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은요 공을 들였거든요. 소니나 파나소닉 민간 공동투자까지 하면서 TCL까지. TCL은 중국 회사입니다. TCL의 지분까지 넘겨가면서 같이 10.7%인가 넘기려고 했습니다. 10.76%.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고자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선택했느냐 이것이거든요. 일본은요. 대한민국하고 달리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진공 상태에서 이게 OLED 소자에게 정착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진공 상태. 일본의 기술과 우리의 기술이 틀립니다. 일본의 기술은 잉크젯 프린팅 방식이고요. 우리는 정착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인이 된 거예요. 왜 폐인이 됐느냐?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고사양, 고품질로 제품을 만드는데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가성비 내세워서 우리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가, 일본은 고가를 시도했으나 실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본의 JOLED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줄이 파산할 겁니다. 도미노 파산이 이게 도미노 파산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파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어떤 몰락, 일본의 TV를 만들었던 그 전성기가 이제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죠. 문제는요.
지금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 1179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2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 2023년에는 971억 달러로 또 쪼그라든다는 전망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TV 시장이 침체라는 이야기잖아요. 침체기에는요, 가성비가 높은 거, 다시 말해서 싼 TV가 잘 팔립니다. 우리 같이 고품질의 제품은 잘 안 팔려요. 고품질이고 이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싼 제품은 안 팔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현재까지는요, OLED 시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점유율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54%를 가져가고요. LG 디스플레이가 20%를 가져가면서 74%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BOE가 개발을 하는데 15%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58%에서 54%로 줄어들었죠. LG 디스플레이도 23%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BOE는요. 11%에서 15%, 4%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의 약진이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의 어떤 평준화가 점점 다가오니까 말입니다. 이게 BOE 같은 업체가 큰 업체니까 지금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하고 경쟁을 하지만 이 작은 업체들은 또 무수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들 기업의 어떤 지금 약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TV 시장으로 가볼까요? OLED만 이런 거고요. 실제 전체적인 TV 시장에 가보면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미 중국은요. 2022년에 44.6%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3% 장악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36.8%로 약간 우위를 지키고요. 중국이 36.7%로 약간 하위를 지켰었는데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렸죠. 2021년과 2022년에.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격차를 벌릴 동안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기업들은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장 용지도 빨리빨리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공장 용수, 전기, 심지어 인력을 뽑아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엄청나게 줘가면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강점을 점점 살려가려고 하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OLED 고품질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가면 지금 TV 시장도 이게 충격적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벌어지면 말입니다. 중국이 44.6%로 가져갈 정도로 벌어지면 아마도 대한민국에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부품업체, 1차 업체, 2차 업체, 3차 업체까지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이 초격차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중국에 대한 어떤 기술의 우위를 반드시 점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퍼붓겠다 이거예요. 디스플레이에도.
디스플레이에도 61조 원이라는 돈을 퍼부어서 초격차 유지를 하겠다. 이것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만약에 정부조차 외면해버리면요. 삼성 디스플레이든 LG 디스플레이든 이게 생존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여러분 이게 세계 1위를 지켜내고 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냉전 체제가 점점 굳어질 거예요.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거고요. 또한 일본의 JOLED가 망했다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따지면 우리에게 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본의 JOLED는 고품질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잡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경쟁은요 어마어마하고요. 국가 간의 경쟁도 지금은 무시 못합니다. 때문에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조직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요. 또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정부의 지원도 서슴지 말아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파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게 다 뺏기고 만다는 저는 그런 절박함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대로 가다면 제조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겠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기회가 윤석열 대통령 5년의 기회에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되고요.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 특히 초격차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사회라는 것은 강압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시장을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게끔 뒷배가 돼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